안녕하세요. 나눔부동산TV 나부티 인사드립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22년 12월 21일에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늦게 하게 되었네요. 부동산 관련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간의 정책 대응이나 앞으로의 경제 전망,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대응 및 평가 등 해서 전체적인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살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여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이 금융시장 부분은 결국엔 이자율 부담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힘든 상황입니다. 민생 여건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 원자재 가격 등도 불확실성이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이 표로 나와 있고요. 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양도세 관련과 민간 등록 임대 관련이 가장 큰 이슈죠. 또 임대차를 위해서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 양도세 관련은 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한을 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죠. 24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다시 적용하고요. 1년 미만은 70%이던 것을 45%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분양권, 입주권, 주택 내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민간임대 등록 관련해서는 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고요. 이제 취득세 감면에서는 20% 이상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취득세 감면은 좀 어렵고요. 이제 법인들을 위한 혜택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건이 신규 매입 임대를 2호 이상 등록해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이 선순위 보증금 등 임차인 정보, 특히 다가구 주택이죠. 일반 주택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체납 정보가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여기부터 이제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주로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 연착륙이라는 말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 후퇴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한다라는 뜻을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이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뜻이고요.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3주택 조정지역 2주택을 8%에서 지금 4%로 50%를 내린다는 것이고요. 3주택 이상이나 이 법인들도 12%에서 6%로 내린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합니다. 이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하는데요. 국회 통과가 필요할 듯 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분양권은 1년 미만이 70%에서 45%로 1년 이상은 60%에서 1년 이상은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합니다.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은 60%로 고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요. LTV, 이 규제 지역 해제를 지금 했죠. 그러니까 강남권과 용산을 제외하고는 조정지역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세 난으로 인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인 경우는 이 LTV 부분을 또 상향하고요. 이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월 재산세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획이고요. 실제 이제 현실화 방안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고정금리, 안심대출 등을 신설해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구조 안정성 비중 등을 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 신도시인 경우에도 토지 보상 등이나 착공 등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PF 시장도 지금 연착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개발 등을 관련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안 돼서 이제 분양이나 건설 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금을 융통한다고 합니다. PF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5조 원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건설 회사 등의 부실 등을 위험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점 하나는 민간 임대 등록 중에서 이 아파트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요약표에서 보셨다시피 이 85제곱미터까지 하고요. 취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고요. 뭐 기타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나와봐야 아는 거죠. 나와봐야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는 두고 봐야 알겠고요. 의무 임대 기간은 이제 10년인데요. 이거를 이제 15년까지도 확대를 해서 인센티브 부분을 이제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줬을 시 이제 뭐 투기나 기타 등등의 위험성이 있어서 2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역전세나 이제 빌라 등의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라고 하여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인의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이제 신설한다고 하고요. 계약 체결 후부터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은 이제 자동으로 신설하게 되고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죠.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와 이제 전세 사고에 따른 이제 피해 지원 조치를 이제 강화하고요. 대출 금리 부분 완화해줘서 고정금리 대출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세액 공제도 4억 원으로 상향하고요. 이제 공공주택을 더 확충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이제 피해 지원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지속적인 이제 단속과 예방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말한 이 과제들을 이제 분기별로 추진 과제를 정했는데요. 1분기인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규제지액 해제, 지금 해제됐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조정한다고 하고요. 이 전매 제한도 5년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금 3년 예상하고 있죠. 또 보유주택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서 주택 구입 시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얘기한 장기 아파트 임대 등록을 이제 복원하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이제 시행합니다.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23년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해서 보유로 인한 세금을 좀 줄여주고요. 매입 임대사업자, 이제 아파트가 신설됐죠. 인센티브 복원을 이 시점에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15년 이상 장기 임대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보고요. 2호 이상 기본 10년 할 때 세제 혜택을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3, 4분기인 7월부터 9월에는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고요. 계획입니다. 마지막 4분기에는 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다시 마련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많은 정책을 내놨고요. 지금 이미 실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시행령으로 시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부동산 경기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